차분하게 좀 한번 가보죠. 봐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법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문법 수업 되게 많이 듣고 어렸을 때부터 막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막 문법이라는 걸 듣잖아. 근데 이제 머릿속에 잘 남아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분절적으로 배워요. 딱 그거 하나 배워서 몇 문제 풀고 그거 하나 배워서 몇 문제 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망이 안 돼. 지금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 외우시라. 좋은 말로 할 때. 자, 가보죠. 기본적으로 문법이 뭡니까? 문법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문법이라는 건 결국에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럼 문장이라는 것의 정의가 뭡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사.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하면 그걸 문장 이렇게 말합니다.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 근데 동사의 의미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 동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동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의 종류 두 가지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타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가 뭐예요? 네, 그렇죠. 뒤에다가 목적어라는 것을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요. 다시 한번 동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맞아요. 완전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불완전 동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의 차이가 뭡니까? 보어를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요. 보어를 쓸 거냐 말 거냐. 다시 한번 동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죠. 그럼 비동사랑 일반 동사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얘는 되고요. 얘는 잘 안 되죠. 뭐가? 문법적인 역할을. 문법적인 역할은 비동사는 지가 알아서 할 수 있고요.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은 지가 알아서 못하죠. 지가 알아서 못한다. 근데 문법적인 역할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도치라고 한 것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쓸 때 일반 동사 혼자서 못합니다. 혼자서 못하니까 누가 도와줘야 된다? 조동사가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이번 시험 범위예요. 이번 시험 범위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파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조동사잖아요. 그 조동사에 대한 얘기가 바로 얘입니다. 됐어요? 기억하시라. 실제로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이 부분에서 문제로 출제되는 거.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문법 문제는 이거죠. 비동사를 쓸 거냐 아니면 조동사를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랬죠. 문제 풀이 방법은 뭐였습니까? 이거 문제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그렇죠. 보기가 이렇게 나오면 비동사를 쓸 거냐 조동사를 쓸 거냐가 문제로 나오면 너 누구 대신하는 건데? 누구를 대신해 주는 거니? 비동사를 대신하는 거야? 비동사 쓰시면 되죠.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거야? 조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 잘 기억해. 2번 범위에 들어갑니다. 2번 범위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어떻게? 동작 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상태 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문제로 출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안 나오니까. 그럼 동작 동사랑 상태 동사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진행 시제. 진행 시제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아니면 진행 시제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느냐 요 차이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잠깐 동사의 왼쪽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사 왼쪽에는 주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이 영어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잠깐 여기까지 정리. 중간 정리할게요. 중간 정리하면 결국 동사라고 하는 것은 중간 정리
동사라고 하는 녀석은 특징이 뭐냐? 동사의 왼쪽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행위자가 나와야 되고요. 아니 주어가 아니라 왜 행위자라는 말을 쓰십니까? 그건 잠시 후에. 일단 행위자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행위자가 나오는 거고 그 뒤에 동사 뒤에는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 플러스 알파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어가 되거나 보어가 되거나 동사 수식이니까 부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야기인 거야. 됐죠?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가볼게요. 이 동사를 봤는데 동사를 딱 봤더니 그렇구나 라고 해서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 있어요. 동사를 딱 보자마자 우리가 알 수 있는 문법은 뭡니까? 수를 알 수 있고요. 태를 알 수 있고요. 시제. 수와 태와 시제를 알 수 있습니다. 수태 시제. 근데 질문. 수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당연히 뭐 단수와 복수. 이게 되는 건데 질문. 이 동사를 단수로 쓸 것이냐 복수로 쓸 것이냐를 누가 결정합니까? 주어가 결정합니다. 주어가 결정하는 거야. 태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예요? 맞아요. 능동이라는 것이 있고요. 수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능동과 수동. 근데 질문 다시 하죠. 내가 여기다가 능동의 형태를 쓸 것이냐 수동의 형태를 쓸 것이냐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오케이. 요건 설명 조금만 할게요. 얘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동사가 있죠.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의 왼쪽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뭘 쓰는 겁니까? 그 동사의 행위자를 쓰는 게 정상이죠.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동사의 왼쪽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어 자리에는 행위자를 쓰는 게 정상입니다. 맞아요? 무조건 이 앞에 주어 자리에 행위자를 쓰는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행위자가 동사의 행위자가 앞에 나왔을 때 우린 이걸 능동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영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중요한 걸 앞에 쓰자인 거잖아. 중요한 걸 앞에 써야 되는데 동사 뒤에 쓰는 목적어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번에는 무슨 말이냐? 내가 칠판을 쳤다. 아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내가 쳤다. 이게 중요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근데 이 칠판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이 왜 자꾸 때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물의 목소리로 대상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술할 때가 있다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앞쪽에 뭐가 나온다? 이 앞쪽에 대상물이 앞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주어 자리에 주어는 없을 수는 없어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어 자리에 행위자가 아니라 대상물, 목적어가 앞에 있다면 잘 들어봐. 잠시 후에 또 나올 거야. 목적어를 앞에 쓰면 뒤에 있었던 목적어를 앞으로 끌고 나오면 동사의 형태를 바꿔주죠. 그게 수동태입니다. 그게 수동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내가 능동을 쓸 것이냐 수동을 쓸 것이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주어가 결정하는 겁니다. 능동과 수동은 주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수와 태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수와 태는 주어 찾기죠. 주어만 잘 찾아낸다면 단수를 쓸지 복수를 쓸지 능동을 쓸지 수동을 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주어가 결정한다.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됐죠? 그런데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 수와 태와 시제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니 해도 시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왜 시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거야.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언제나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가지고는 수 표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얘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얘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죠. 주어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됐죠? 그러니 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다. 제한이 많은 거죠. 다시 appear 이란 단어는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얘는 수동형이 있어요? be appeared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영어에서 be appeared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얘는 자동사거든요.
자동사가 무슨 뜻이야?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뜻이죠.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끌고 나올 대상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뒤에 있던 목적어, 대상물이 앞으로 나왔을 때 수동이 된다 그랬죠. 애시당초에 끌고 나올 목적어가 없다고요. 그럼 PP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BPP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능동과 수동이라고 하는 것도 제한적이다. 오케이? 허나 시제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비동사건 일반 동사건, 동작 상태, 자타, 완전 불안 어떠한 동사건 무조건 시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잘 들어놔. 시제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우리는 진짜 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진짜 동사, 가짜 동사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시제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동사다라고 했던 거야. 됐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니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가 있죠.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를 우리 수업에서는 가짜 동사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로 문법 책에서는 동사는 동사지만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동사는 동사지만 동사가 아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얘를 준동사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얘가 준동사예요. 그럼 잠깐만 준동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준동사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얘가 동사로서의 역할은 못하는 거죠. 동사의 성질은 있으되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 잠깐만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동사의 성질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다 적어놨어요. 동사의 성질은 얘입니다. 그 앞에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뒤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동사의 성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동사로서 역할을 못한다. 잠깐,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 한 문장 안에서 동사의 역할이 뭡니까? 시제죠. 시제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그럼 동사가 아닌 거야. 잠깐, 동사의 역할을 못해. 역할을 못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어야 돼. 근데 존재해. 무슨 뜻이야? 동사 역할 아니고 다른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준동사는 동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준동사는 결국 동사를 동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것을 명사로 바꿔서 쓰는 거죠. 동사를 명사로 쓰겠다. 또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을 형용사로 쓰겠다. 마지막으로 이 동사를 부사로 바꿔서 쓰겠다. 이 뜻이죠. 됐어요? 이때 나는 이 동사를 명사로 쓸지 형용사로 쓸지 부사로 쓸지를 정하지 않고 쓰겠다. 정하지 않고. 그게 뭡니까? 그게 부정사입니다. 위치를 정할 수 없다. 그게 부정사예요. 아니다. 나는 동사를 명사로 쓰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동명사죠.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야. 부정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는 겁니다. 됐죠? 다시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 쓰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분사고요. 난 동사를 부사로 바꿔 쓸 테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사 구문이 됩니다. 자, 잠깐만 좀 루즈해지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동사를 명, 형, 부로 바꿨을 때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너희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어떤 거? 그럼 동사를 명사로 바꿀 때 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된다. 그럼 그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차이가 없어요? 부정사를 쓸 때랑 동명사를 쓸 때랑 차이가 없습니까? 아니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부정사와 동명사를 묶어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부정사를 쓸 것이고 어떤 상황에 동명사를 쓸 것이냐를 너희한테 물어본다고요. 그게 너희가 중학교 때 그렇게 외웠었던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잠시 후에. 근데 그러면 똑같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건데 부정사를 써도 되고 분사를 써도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부정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 분사를 쓸 것인가 라는 문제를 만난 적이 있어요? 잘 생각해봐. 너희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부정사를 쓸 것이냐 분사를 쓸 것이냐라는 문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그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내지 않아요. 오케이? 차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허나 그 문제를 너희한테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뭔 물어볼 거냐면 얘를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분사 자체가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분사에 대한 질문들을 너희에게 하게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똑같이 그러면 동사를 부사로 바꿀 때 부정사 도 되고 분사 구문 도 되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질문 다시. 부정사를 쓸 것이냐 분사 구문을 쓸 것이냐라는 문제를 너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 있어요. 놀랍게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었는데 실제로 부정사를 쓸 것인지 분사 구문을 쓸 것인지를 너희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오케이? 잠시 후에. 일단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힘들지. 문법이 원래 좀 힘들어요. 오케이? 좀 어렵지. 이게 흐름을 놓치면 계속 졸려요. 그러니까 흐름을 놓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알겠죠? 쭉 따라와야 돼. 됐죠? 그러니까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워. 무슨 말이지? 어려워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놓치는 순간 계속 놓쳐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대로 가는 거니까 놓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알겠죠? 자, 다시 가볼게요. 준동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 건데 준동사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요. 어떻게 세 가지냐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거예요. 자,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분사. 뭐니 해도 분사가 가장 확률은 높아요. 이렇게 됐죠? 부정사 부분에서 부정사 별로 안 중요합니까? 부정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원형 부정사입니다. 이렇게 원형 부정사가 나올 거고요. 동명사에서는 시험 문제 뭐가 나옵니까? 동명사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바로 투부정사를 쓸 것인지 아니면 동명사를 쓸 것인지 이 문제가 동명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잡아놓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어차피 부정사에 대한 얘기도 동명사에 대한 얘기도 분사에 대한 얘기도 할 거니까 다 하기 전에 이 세 가지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걸 먼저 정리합시다. 부정사에서도 나오고 동명사에서도 나오고 분사에서도 나오는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부정사와 동명사, 분사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이 뭐냐?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되죠.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단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원재료가 동사니까. 그럼 이 동사의 성질이 뭡니까? 동사의 성질 중에 첫 번째 뭐야? 행위자죠. 행위자 쓰는다. 행위자. 오케이? 행위자. 그러면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행위자를 주어라고 부릅니다.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의 행위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의미상 주어라 불러요. 얘가 의미상 주어입니다. 이렇게. 의미상 주어. 두 번째. 동사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동사 뒤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플러스 알파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목적어죠. 그 목적어를 뒤에다 그냥 둘 수 있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능동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목적어를 앞으로 뺄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수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태예요. 태라고 하는 것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죠. 능동이라는 것이 있고 수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능동과 수동. 됐죠? 세 번째가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봐봐. 주어 동사 있어요? 내가 뒤에다가 접속사를 쓰고요. 주어랑 동사를 한 번 더 썼어요. 괜찮죠? 이렇게 쓰는 거. 그런데 문장을 곰곰이 째려보니까 자세하게 째려보니까 아니 여기에 있는 주어랑 여기 있는 주어랑 똑같아. 그럼 영어는 뭘 싫어해? 해도 말 또 하는 거 싫어하잖아. 지워버리세요. 주어가 사라졌으니까 뭐가 필요 없어? 접속사 지우세요. 그럼 접속사 도 사라지고 주어 도 사라졌으니까 얘는 진짜 동사입니까? 가짜 동사입니까?
가짜 동사죠. 얘를 뭐로 바꾸는 거야? 얘를 준동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 명사야. 얘를 바꿔보니까 명사가 들어갈 자리야. 그럼 부정사나 동명사 둘 중에 하나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더라고. 얘가 수식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뭘로 바뀌는 거야? 투부정사나 분사로 바뀌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이거 부사 자리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투부정사나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잠깐만. 질문 다시 할게요. 잘 봐봐. 결국 주어 동사가 나오고 준동사가 이렇게 쓰였을 때 그 준동사는 원래 뭐였어요? 원래 동사였어요. 원래는 동사였던 겁니다. 원래는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형태였어요. 근데 그게 바뀌어서 준동사가 된 거야. 이해됩니까? 됐죠? 질문 다시 할게요. 그럼 이 원래 동사였을 때는 얘가 뭘 갖고 있었어요? 동사니까 시제를 갖고 있었겠죠. 근데 바꾸다 보니까 시제를 박탈당한 거란 말이야. 이해되세요? 오케이? 시제가 원래 있었다고요. 원래 시제를 갖고 있었다고요. 질문 다시 할게요. 이 상태에서는 요 동사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접속사 주어 동사니까 시제가 있었단 말이야.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준동사를 바꾸고 나서 보니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봐봐.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 와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는 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란 말이야. 같지 않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얘가 언제 발생한 사건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시제입니다. 준동사의 시제는 이런 거예요. 준동사의 시제. 오케이? 그러니까 준동사의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동사, 이 앞에 있는 진짜 동사와 일치하는 거냐, 같은 시기에 발생했냐. 이 앞에 있는 진짜 동사, 얘는 여전히 시제가 있을 테니까 얘랑 같은 시기에 발생해서 일치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앞에 것과 불일치하는 것이냐. 그래서 일치인지 불일치인지를 물어보는 게 준동사의 시제입니다. 됐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 할 수 있냐? 부정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나오는 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I love her.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라고 문장을 썼어요. 왜? 최근에 이별했어? 왜 최근에 차였어? 여기서 울면 이상해져. 울면 안 돼. 오케이, 알겠지? 여기서 울면 안 돼. 아, 진짜야, 근데? 쉬는 시간 때 말씀. 그래. 지금 말하면 한 30분이. 아, 그래, 알았어. 여기서 울면 이상해. 울면 안 돼. 알겠지? 울음 참아. 자, 보세요. 봐봐. I love her.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서 얘를 부정문으로 만들겠다. 부정문으로 만들 때 누굴 부정하는 겁니까? 부정문을 만드는 걸.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닌 내가 그녀를 사랑해. 말 돼요? 안 되잖아. 나는 아닌 그녀를 사랑해. 말이 안 되죠. 그럼 부정이라는 거 결국 누구한테 붙는 거다? 부정은 동사한테 붙는 거죠. 동사는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부정할 수 있는 것처럼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도 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표만 좀 완성해 보죠. 이 상태에서 얘가 부정사에도 동명사에도 그리고 분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요.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제부터 채워볼게요.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뭘 씁니까? 목적격을 써야 됩니다. 목적격을 씁니다. 중학교 때 배우던 거 떠올려봐. of 뒤에, for 뒤에 나오죠. 어쨌거나 전치사 뒤에 나옵니다. 전치사 뒤라서 목적격을 쓰는 것이 맞아요. 다시.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뭘 씁니까? 소유격을 쓰죠. 근데 소유격을 쓰는 게 맞는 거야. 헌데 목적격도 허용을 합니다.
요거 너희가 2학년 때 고2 때 만나게 될 거거든요. 목적격도 허용을 합니다. 다시 분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요. 격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명사이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분사 형용사니까 그냥 명사이면 됩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됐죠? 다음 부정사인데 능동이야. 능동은 뭐 씁니까? 그냥 동사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써요?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동사인데 부정사인데 수동이야. 부정사 공식과 수동의 공식이니까 BPP죠. 두 개를 합치면 되죠. 어떻게 생겼어요? to, be, PP 이렇게 생겼어요. 동명사인데 능동이야. 그럼 뭐 씁니까? 그냥 ing 쓰시면 되죠. 동명사인데 수동이야. PP에다가 ing를 붙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being PP가 되는 거예요. being PP. 됐죠? 분사는요? 아니 그 자체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예요. 현재 분사, 능동, 과거 분사, 수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체로요. 됐죠? 다음 일치한대요. 일치하니까 단순하겠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to 다음에 그냥 동사의 원형 쓰면 되죠. 잠깐 우리 이거 배웠어요. 불일치한대요. 이전 사건, 옛날 얘기. 무조건 뭘 써라? 그렇지. 그래서 to, have, pp를 쓰는 겁니다. to have pp. 됐죠? 동명사인데 일치야. 그럼 뭐 쓰면 돼요? 그냥 ing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동명사인데 불일치야. 불일치니까 뭐 써야 돼? have pp 써야 돼. have pp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니까 having pp를 쓰시면 되겠죠. 분사는요. 단순일 때는 그냥 ing pp를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완료면서 능동성을 완료이면서 다시 할게. 완료이면서 분사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having pp를 쓰든지 아니면 having 빈 pp를 쓰든지 이렇게 형태가 점점 복잡해질 수 있죠. 마지막입니다. 부정형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는 외우는 겁니다. 어떻게? 준동사의 앞에다가 준동사에 대한 부정은 준동사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부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특히나 have pp가 들어간다는 거. have pp가 들어가면 이전 사건이라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잘 봐봐. 마무리.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잘 봐봐. 지금 요 그림 안에서 이 그림 안에서 너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그렇구나 저거 뭐 어렵네 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너희가 만약에 동사랑 관련되는 문법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가 실제 중간고사, 요번 기말고사에서 동사랑 관련되는 문법 문제를 만났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다고. 동사에 밑줄 쳐져 있을 때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동사랑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어. 자, 동사 어디 있어? 동사 여기 있어. 이 동사랑 관련된 문법을 만났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이 동사의 이 1티어, 이 첫 번째 티어에 있는 게 뭡니까?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죠. 맞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동사랑 관련되는 문법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이 동사가 진짜 동사인지 아니면 가짜 동사인지를 따져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문법 문제가 어려워. 문법 힘들어. 어려워. 왜 힘드냐고요. 자꾸 문법 문제를 해석해서 해석이 잘 되네. 맞는 거. 해석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수학은 문제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문제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문법 문제도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대로 푸시면 돼요. 근데 이게 숙달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해보셔야 돼. 그냥 풀이를 보면서 그냥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해보라고. 해보시라고 반드시.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 무슨 말이냐. 동사에 밑줄 쳐져 있다고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eight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to eat가 들어갈 자리인데 eight라고 써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eight를 보자마자 동사네 라고 하시지 말라고.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가 먼저라고. 오케이? 특히나 작년 1학기 기말고사를 생각해 보면 작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되게 어려웠어요.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왜 어려웠냐? 뭐가 어려웠냐? 문법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지문이 나왔어요. 밑줄조차 없는 상태로. 밑줄도 없이 그냥 나온 거야. 그냥 주고 자 골라봐. 맞는 거 골라봐. 혹은 맞는 거 있는 대로 골라봐. 이렇게 나오면 환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잘 생각해봐. 그렇게 나오면 보통 학생들이 문제 푸는 방식은 이럴 테니까요. 해석을 해요. 해석해서 잘 해석이 돼. 맞는 거. 해석이 안 돼. 하지만 해석이 안 돼서 굉장히 의심스럽지만 나의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맞을지도 몰라.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오케이? 밑줄도 없는 상태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동사를 찾으라고. 질문 다시. 한 문장에서 동사를 어떻게 찾습니까? 한 문장에서 동사 어떻게 찾아요? 시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찾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이 안에 다 있다고.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풀이가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나는 문법 좀 약해, 나 영어 좀 약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 무조건 외우세요. 그러니까 그냥 맨종이에 빈종에 쭉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우세요. 그 정도까지 하고 나서 문법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졸업한 어떤 애 중에 하나가 이 꿈을 꿨다고 얘기하더라. 선생님 꿈에 나왔습니다. 이게 맨날 외우게 하거든요. 다시 갈게요.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 진짜 동사 가짜 동사. 질문 다시 할게요. 그럼 이 자리가 이 밑줄 쳐져 있는 자리가 진짜 동사가 나올 자리인지 가짜 동사가 나올 자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동사의 개수는 뭐랑 관련됩니까? 접속사의 개수랑 관련되죠. 우리가 맨날 하는 거잖아. 우리가 잘 생각해봐. 우리가 수업하면서 맨날 하는 게 동사야, 동사 몇 개, 접사 몇 개. 항상 하잖아요. 그게 먼저라고. 그게 체득돼야 된다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 참고로 우리 2학년 때부터는 이렇게 안 해요. 2학년 때는 문장 분석하지 않습니다. 할 시간이 없어. 내용이 어려워서. 내용 설명하느라 바빠. 그럼 1학년 때 이걸 완벽하게 해놔야 돼. 완전하게 너희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2학년 때 어려운 지문들 다룬다고. 아시겠죠? 자, 다시. 어떻게 한다? 한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 요거 가지고 해결하는 거야. 됐니? 이렇게. 근데 이 공식을 막 대입을 해봤어. 그랬더니 동사가 맞아. 진짜 동사 야.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진짜 동사 야. 그럼 뭐 합니까? 진짜 동사 야. 그럼 얘가 담당하는 게 뭐야? 수, 태, 시제잖아. 오케이? 그럼 진짜 동사가 맞으면 수와 태와 시제를 따지면 되는 거라고. 헌데 시제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시제 문제 잘 안 낸다고. 알겠죠? 특히 수능 같은 절대 안 내. 이거. 오케이? 얘는 무시하시고 뭘 봐라? 수태를 봐라. 써 있어. 수와 태는 누구 찾아라? 얘는 주어 찾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그럼 여기서 해결되겠죠, 다? 됐죠? 다만 이번 시험에서는 딱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진짜 동사야. 수태 오케이 다 됐어.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서는 특히 이번 시험에서 한 가지 추가. 뭐 비동사냐 조동사냐.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번 시험에선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까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진짜 동사고 수태 맞았어. 끝. 안 돼. 하나만 더. 오케이? 요번에 특히나 요거 관심 가져주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보니까 이 공식 보니까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 따져 보니까 진짜 동사 자리가 아니야. 가짜 동사 자리야. 무슨 말이냐? 지문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ing라고 써 있어서 밑줄 쳐져 있었어. 보니까 진짜 동사 자리가 아니라 가짜 동사 자리야. 가짜 동사 자리가 맞아. 끝.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진짜 동사 가짜 동사에서 가짜 동사로 왔어. 가짜 동사가 뭐라 그랬어? 가짜 동사는 이거라 그랬어. 명령부. 됐어요? 그러면 가짜 동사야. 그럼 여기서 2단계로 넘어가서 얘가 명사로 사용된 것인지 형용사로 사용된 것인지 부사로 사용된 것인지를 계산해 봐야죠.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따져봐야지. 그럼 그건 어떻게 따집니까? 명사가 사용된 자리는 주목보예요.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예요. 이 정도만 해도 돼. 다시 주목보 명사, 명사 수식 형용사, 나머지는 부사입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야. 여기 끝나지 않아. 한 가지만 더 해야 돼. 세 번째 뭐 합니까 도대체? 요거 하셔야죠. 이거. 됐어요? 이걸 써먹는 거라고 이제. 지워졌네. 이걸 써먹는 거라고. 그런데 참 다행하게도 의미상 주어를 너희들한테 물어볼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잘 안 물어봐. 부정형 만드는 것도 너무 쉬워. 잘 안 물어봐. 어떤 거? 그래서 세 번째로는 태와 시제까지 따져주시는 겁니다. 됐어요? 결국 현재 분사 쓸 거니 과거 분사 쓸 거니도 가짜 동사 중에서 태에 대한 문제인 거야. 이해되세요? 오케이? 다시 지금 이렇게 길게 써놓은 이유는 동사랑 관련되는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외우세요. 수학처럼. 영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영어 좀 어려워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야? 수학은 이렇게 정답이 팍 나오는데 영어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영어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원래 딱 정해져 있어. 네가 그렇게 접근하니까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앞으로는 이렇게 접근하시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라 반드시. 됐니? 좀 길어서 힘들었죠?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갈게요. 사실 이번에 시험 범위 나오는 거는 여기까지. 요 준동사까지가 시험 범위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문법 문제라고 하는 게 고등부 올라와서 문법 문제가 자릿소리에 있는 문법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냐?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로 조금만 더 할게요. 이야기를 조금만 짧게 할게요. 이제 어디 부분을 좀 다뤄야 되냐면 여기를 다뤄야 돼요. 주어 동사. 이 주어 동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주어랑 동사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예요. 주어 동사는 반드시 나온다. 주어 동사가 반드시 나오되 몇 번 써야 됩니까? 반드시 주어 동사는 한 번만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주어 동사를 반드시 쓰되 한 번만 써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썼어. 주어 동사 한 번 썼는데 이 뒤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다.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요 더해줄 말이 필요하죠. 이 더해주는 말이 바로 연결어. 인 거예요. 연결어. 됐죠?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연결의 종류가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 전치사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접속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점은 전치사 뒤에는 구가 나온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안 나오니까 명사만 나오면 된다. 그냥 명사 나온다 이거고요.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절의 형태가 나오는 거니까 주어 동사가 또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잠깐 지금 써놓은 모든 문법들 중에서 동사를 제일 강조했어요. 얘만 색깔 다르게 썼잖아. 동사를 가장 강조했는데 지금 쓰다 보니까 이 동사를 한 번 더 썼어. 누구 덕분에? 접속사 덕분에. 그래서 그걸 공식으로 만든 게 얘죠.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다. 이 공식을 그래서 만들어 준 겁니다. 이 공식을 신경 쓰시라. 됐죠? 그리고 이 자체가 시험 문제다. 전치사를 쓸 거냐 접속사를 쓸 거냐 그 자체가 시험 문제니까 성우야 암기를 해야죠. 오케이?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전치사,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은데 하나는 전치사, 하나는 접속사인 것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during 이란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얘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while입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 despite라는 단어가 있는데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얘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do가 되고요. 그 do의 동의어가 although가 됩니다. 그럼 얘가 동의어가 있으니까 얘도 동의어가 있겠죠. despite의 동의어가 뭡니까? 그렇지. in
despite of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이건 되게 쉬운 건데 이거 중학교 때 봤을 거예요. because of가 있고요. 같은 말이 because가 있죠. 마지막으로 of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그 of라는 전치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that입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써주시면 된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에 그러니까 칸이 좁아서 너희 책에는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칸이 좁아서 이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돼요. 접속사. 그럼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그래. 첫 번째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종속 접속사가 있죠. 등위 접속사를 활용하는 것이 상관 접속사고요. 등위 접속사의 종류가 and, or, but 이건데 얘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도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올 겁니다. 반드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등위 접속사를 가지고 너희한테 물어보는 것은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오케이? 어떤 형태에서건. 그렇죠. 병렬 구조. 병렬 구조 문제 어떻게 보려고 그랬어? 바꿔 끼워라. 바꿔 끼웠을 때 된다. 이렇게.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어떻게 세 가지입니까? 명사절이 있고요. 형사절이 있고요. 그리고 부사절. 명령부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는 외워라. 이거 반드시 외워라라고 했습니다. 뭐 있어요? 그렇죠. that, what, if나 whether, 그리고 의문사. 잠깐 봐. if나 whether랑 의문사 같이 썼어요. 오케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죠. if, whether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있는 것처럼 whether 투부정사가 있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복합 관계대명사. if나 whether 의문사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필기할 때 보면은 같은 라인에 있죠. 오케이? 줄 바꿈 없이. 됐죠?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절이 뭡니까? 관계사고요. 중요한 거. 관계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관계사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가 관계 대명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 관계 부사가 있는데 관계 대명사의 공식이 뭡니까? 접속사 플러스 명사고요. 관계 부사의 공식이 뭡니까? 접속사 플러스 부사다. 그래 너희한테 물어볼 때 야, 너 관계 대명사를 쓸 거야? 관계 부사를 쓸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누굴 중심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명사 중심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사는 빠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명사는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 위주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했던 말이 빠진 명사가 있냐 없냐 이렇게 말했던 거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표현 자체가 똑같아요. 이게 빠진 명사가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부사절은 의미를 잘 따져주시면 된다. 의미에 따라서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그리고 목적과 결과. 됐죠? 이렇게. 사실 이거는 이번 자이스토리의 범위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얘를 굳이 쓴 이유가 뭐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아까 동사랑 관련되는 문법 문제들은 이렇게 푸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이게 마지막이야. 너희가 접속사랑 관련되는 보기를 만났을 때가 있잖아요.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법 문제를 만났을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때도 문제풀이 방법은 정해져 있다고. 오케이? 그럼 접속사랑 관련되는 것이 나왔어. 잠깐만, 그럼 이쪽으로 다시 봅시다. 접속사가 맨 처음에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문법에서, 문장에서 동사, 진짜 동사, 가짜 동사, 동사의 개수에 따라서 접속사 여기 처음으로 나오죠. 맞아요?
여기에 첫 번째로 접속사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요 라인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동사랑 관련되는 건 요 라인의 첫 번째 풀이를 갖고 이렇게 따라갔잖아. 그럼 접속사랑 관련되는 것도 요 라인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다.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자리가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냐 아니면 사실은 이 자리는 접속사가 필요 없는 자리냐를 먼저 따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아니 근데 접속사냐 전치사냐가 아니라 왜 접속사인지 아닌지로 문제를 풉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너 비코즈를 쓸 거니 비코즈 오브를 쓸 거니 라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바보 같은 문제라서 실제로 너희한테 물어볼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냥 접속사에 밑줄을 쳐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 맞아?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럼 이 자리가 이 밑줄 쳐져 있는 자리가 접속사 자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다시 접속사의 개수는 누가 결정합니까? 동사의 개수가 결정하는 거죠. 다시 한번 공식을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다. 이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공식을 이용하시라. 됐죠? 다시 한번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됐죠? 그런데 접속사를 쳐다보면서 문장에 들어왔더니 접속사 자리가 아니야. 그건 정답이에요. 그냥 틀렸잖아요. 그럼 바로 정답을 쓰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접속사를 쳐다보고 문장에 들어왔어. 공식 대입해 보니까 접속사가 맞아. 접속사가 맞아. 그럼 두 번째로 뭐 할 겁니까? 접속사는 무조건 어디 봐라? 무조건 뒤를 봐라. 맨날 하던 말이죠. 동사는 앞을 봐라. 왜? 주어 찾아서 수태를 맞춰야 되니까. 접속사는 어디 봐라? 뒤를 봐라.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는 무조건 어디 봐라? 뒷문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뒷문장을 보겠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뒷문장을 보면 빠진 명사를 찾겠다 이 뜻입니다. 이때 빠진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잠깐만. 접속사의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대요. 무슨 뜻입니까? 접속사의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대요. 그 명사 어디 갔을까? 접속사랑 합쳤죠. 여기 있네요. 오케이? 접속사의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다는 건 관계 대명사라는 뜻입니다. 질문 다시 할게요. 그럼 관계 대명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3단계가 되는 거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뒤를 봤다가 앞으로 본지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좀 벗어나요. 왜냐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잖아요. 앞에서 뒤로 쭉 읽잖아요. 그냥 앞에 읽었다 이거 왔다 갔다 글 읽는 사람 그런 또라이가 어디 있어. 오케이? 근데 문법성은 그렇게 따져야 된다고. 문법성은 뒤를 보고 앞으로 와봐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앞을 보라. 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행사가 있는 거죠. 그 선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질문 다시 할게요. 선행사가 있는 관계대명사야. 이때 뭘 씁니까? 선행사가 있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던지 또 위치를 쓰던지 who를 쓰는 거죠. 이렇게요. 됐어요? 물론 여기서 더 디테일은 있어요.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야. 위치만 써야 됩니다. 앞에 컴마가 있어. 전치사 있어. 됐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허나 여기까지. 더 가지 맙시다. 여기까지. 그리고 한 가지.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가 뭡니까? 그게 what이다. 그게 what이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건 what은 그냥 막 하지 마. what은 절대로 막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뒤에 명사 없고 앞에 명사 없을지라도 반드시 반드시 what은 명사다. what은 명사다. 오케이? what은 무조건 명사 자리에만 쓰여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어야만 한다. 이걸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what은. 아시겠죠? 이거. 그런데 접속사의 뒤를 보니까 빠진 명사가 없어. 빠진 명사 없다는 거는 뭐 문법적인 역할은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니야. 문법적인 이야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의미로 가야 되죠. 의미로 가서 이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때 의미가 있어요. 그때 뭘 씁니까? 의미가 있을 때 쓰는 것이 that, what 중에서 what은 아까 그 빠진 명사 있는 쪽으로 가버렸고 그럼 that이랑 if나 whether가 남네요. 됐습니까? 그럼 뭐 의미가 있을 때는 if나 whether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접수는 뭡니까? 이렇게 풀어주셔라. 됐죠?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 주세요. 반드시. 되셨죠? 오케이?
자, 필기 정리하시고 이제 교재를 보세요. 참고로 지금 우리 교재 보면 언니 근데 이제 좀 안 쓴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답이 뭡니까? 이 답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여기 해당하는 답장 올려드릴 테니까 따로 보시고 요번 시험 필요한 거 요 정도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절대로 너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그래 필기 예쁘게 잘했네. 내가 한 거야. 내가 쓴 거라고. 직접 써보시라고. 오케이? 너희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예로 갑시다. 부정사 쪽으로 와보세요. 자,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야? 부정사가? 64페이지입니다. 뭐라고? 자,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거 아셔야 되죠? 요거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요 정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알고 계셔야 돼. 알고 계시면 좋다. 오케이? 근데 그걸 봐도 되고 그 필기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니? 그러네. 여기요. 요거. 근데 이거는 그냥 체크 정도만 했고 막 별표 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구나. 오케이?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한 동사. 잠깐만. 목적격 보어라는 말에 밑줄 쳐 놓으시고요.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순간 얘가 뭐? 그렇죠. 오형식이란 뜻이죠. 오형식. 됐죠?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얘는 오형식이란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야? 이렇게 쓴다는 거죠. A to B. 오케이? A한테 B 하라고 동사한다.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want 집어넣으면 A가 B 할 것을 원한다. A가 B 하는 것을 허락한다. A가 B 할 것을 요청한다. 뭐 이런 뜻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오형식이다. 이렇게 오형식이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런데 잠깐 한 가지만 추가. 기본적으로 뭘 쓴다고요? 투부정사를 쓴다고요. 근데 뭘 더해야 됩니까? 여기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능동이 되면 여기다 뭘 쓰는 거라고? 여기다가 원형 부정사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지각동사. 효민, 지각동사 불러봐. 지각동사 메이크 죽으려고 아주 그냥. 어떤 거? 다시? 어머나, 아니죠. 사운드는 지각동사가 아니죠. 사운드는 감각동사죠. 오케이? 봐봐. 일단 머리로 느낀다. feel. 눈으로 봐. see. 들어. hear. 냄새 맡아. smell. 맛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효민이가 맨 처음에 말했던 사운드는 지각동사가 아니라 감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랑 감각동사랑 다르다 그랬죠? 현우 질문. 지각동사랑 감각동사랑 뭐가 다릅니까? 뭐라고? 막 되는 거라고? 감각동사는요? 느끼고 싶어? 야, 대단히 위험한 발언인데? 야, 논란의 여지가 대단히 많은 발언이잖아. 봐봐. 바뀌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감각동사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딱 막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눈을 감고 있다가 떠. 보이잖아. 그게 감각동사야. 밖에 차 지나가는 소리가 그냥 들리잖아. 이게 감각동사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의도가 상관없어요. 근데 지각동사는 나의 의지가 있는 거죠. 야, 너 필기한 거야? 이게 지각동사예요. 이해돼요? 내가 뭐가 있는지를 보겠다. 의도를 가지고 본 거죠. 이게 지각동사예요. 그럼 봐봐. 잘 생각해봐. 그냥 저절로 감각돼. 그럼 대상물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형식이야. 됐어요? 도대체 정준이가 필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필기를 하는 앞발로 쓰는 건지, 글씨가 뭐 따윈지를 보겠다는 거죠. 대상물이 필요하죠. 이게 뭡니까? 대상물이 필요하니까 목적어 필요한 거죠. 몇 형식이야? 5형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효민 됐죠? 오케이? 구별해 주시고. 효민 다시 사역동사. make.
have, let. 얍삽한 놈 하나 있죠. 양다리 걸치는 애. help. 양다리 걸치는 애가 help. help는 준사역 동사라서 오형식이 되기도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원형 부정사를 쓰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됐죠? 여기까지 같이 오형식 기억해 주시는 게 좋다. 밑으로 갈게요.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나 진목적어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영어는 뭘 싫어한다? 영어는 뭐 이런 애들. 오케이? 이렇게 생긴 애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죠? 머리 큰 애들 안 좋아해서 뒤에 썼다. 뒤에 쓰고 빈자리를 채웠다. 이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효용사님 문법이라 나오는데요. 그 수식어 뭐 수식한다 이런 겁니다. 수식한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예정 의무, 가능 의무, 의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만 봐봐. 다만 여기서 수식해준다. 직접 수식하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말하고요.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것은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다음. 부사적 용법은 목적, 결과,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조건 이런 애들이 있는데 해석에 따라서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된다. 됐죠? 더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바로 넘어갑시다. 자, 이 별표 치셔야 되는데 아마 별표가 쳐져 있을 거예요. 그죠? 표시가 되어 있을 건데 단순 완료 이거 중요합니다. 잠깐만 봐봐. 아까도 제가 알려드릴 때 저 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별표 쳤어요? 시제 파트에다 별표 쳤죠. 오케이? 실제로 저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 것이냐, to 다음에 have pp를 쓸 것이냐. have pp가 난 무조건 뭐다? 이전 사건, 옛날 일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별표 쳐놨을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수동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됐죠? 능동, 수동 이렇게. 부정형은 그냥 앞에 놨으면 된다. 이렇게 됐죠? 요게 똑같은 게 동명사에도 분사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렇게 표 정리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잘 봐야 된다. 여기 들어갈게요. 여기는 별표 하나 칠게요. 별표 하나 쳐야 되는데 별표 밑줄 쳐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필기할 것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씁시다. to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죠. to의 종류가 두 가지다. 현준 두 가지 어떻게? 부정사 그리고 전치사. 부정사 to는 뒤에다 뭘 써야 돼? 동사의 원형 쓰겠죠? 전치사 to는 뒤에 뭘 써야 돼? 동명사를 써야겠죠. 그럼 포인트가 되는 것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야, 너 여기다 뭐 쓸 거야? 를 물어보고 있으니 우리가 답해야 되는 것은 얘는 부정사 to야. 얘는 전치사 to야. 를 답해야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를 구분해라. 현도 어떻게? 부정사 to랑 전치사 to랑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런 해석해서 어떻게 해석되면 부정사고 어떻게 해석되면 전치사야? 그렇지. 얘는 의미가 있죠.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전치사고요. 의미가 없으면 부정사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be use터 막 이렇게 써놓기도 했을 거니까 책에 필기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전치사 애들이에요. 은찬 집중. 그러니까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 be accustomed to 무슨 뜻입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어디에 익숙하다예요. 어디에 이렇게 외우세요. 애시장초 외울 때 이렇게 외워놔야 돼. 어디에 익숙하다. 어디에 라고 해야 의미가 들어가고 그래야 전치사다. 그러니까 동명사 ing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be dedicated to 어디에 헌신하다. 어디에 헌신하다. be devoted to 똑같습니다. 어디에 헌신하다. be opposed 어디에 반대하다. object 어디에 반대하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다. belong to 어디에 속하다. contribute 어디에 기여하다. 전부 다 어디에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치사 투다. 요걸 기억하시라. 됐죠? 뭐 임상 주어는 이건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죠. 사람의 성격을 수식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for냐, of냐 달라지는 거고요. 원형 부정사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별표 치세요. 별표. 원형 부정사 별표 치시고. 됐죠? 기억해 두시라. 거기 별표 쳐져 있죠? 자, 실제로 문제를 좀 볼게요. 제가 답을 다 써놔가지고 그죠? 그래서 주요한 몇 문제만 같이 풀어볼 건데요.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해 놓은 것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요건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 텐데
자, 기본적으로 사실은 2번에다가 플래닝에 밑주셔도 돼요. 플래닝 밑주시고 플랜이란 단어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니까 뭐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없어서 그냥 쭉쭉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 보세요. 9번 allow에 밑주치세요. allow가 지각동사입니까? 사역동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투부정사를 쓰는 것이 맞는 거야. fail에 밑주치세요. fail은 대표적으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는 됐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는 지문을 바로 보자. 근데 요거 답 써 있긴 한데 이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답도 내가 썼어. 너희가 쓴 게 아니야.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 알겠죠? 직접 써봐야 돼.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눈으로 하면 안 되고 제발 좀 써보세요. 꼭 반드시 좋은 말로 할 때. 자, 이거 봅시다. 지문 좀 봅시다. 얘는 좀 봐야 돼. 가봅시다. How far in advance? 잠깐만요. In advance 가로 묶으세요. In advance. 미리. 얼마나 미리 should you book flight? book이란 단어 거기 써 있죠? 예약하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할 말이 많지만 아무튼 이번에 너희 시험 날짜는 비교적 되게 좋았거든요. 아주 좋은 시기에 시험을 봐줬어요. 경기고는. 청량고가 5일날 시험이네. 너희가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니까 우리 직보가 언제야? 화요일이죠. 화요일 직보를 하고 수, 목, 금, 토, 일. 야, 이 정도면 어디든 갈 수 있죠. 금요일날 청량고가 시험을 보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의 불행을 자식아 지금. 목요일에 직보를 하네? 토요일 버려요? 토요일 어? 금토일 뭘? 근데 정말 안타깝게 월요일에 휘경요고가 시험을 보네? 아이고 이번이 마지막 휴가인데. 자, 아무튼 그랬어. 갑자기 술이 땡기네. 자, 봅시다. 그래서 이번 휴가는 없는 걸로. 젠장. 이게 이번 진짜 마지막 휴가거든요. 이게 후반기는 휴가가 없는데 눈물이 나네요. 자, 가봅시다. It can be hard. 어려워요. 여기서 it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없으니까 뭐야 얘는. 얘가 진짜구나. 진주어 가져오죠. 진주어 가져오니까 명사. Figure out the best time to buy flight. 항공권을 구매하기에 최적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렇게요. 이거는 자, 좀 어려웠으니까 힘들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하나만 해줄게요.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time이란 명사가 있잖아요. time이란 명사가 있어요. 여기에 buy란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수식해야 되는 거잖아. time이란 명사를 누가 수식합니까? 명사 수식 누가 해요? 형용사가 해야 되죠. 근데 형용사 자리에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 되죠.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분사를 쓸 수도 있고 부정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buying을 쓰면 안 됩니까? 왜 꼭 to buy를 써야 되는데요? to buy, 왜 to buy만 돼요? buying은 안 돼요? buying도 형용사잖아요. 현재 분사 있죠, 현재 분사. 안 됩니까? 타임이 사는 거 아닌가요? 다시? 타임이 사는 거 아니에요? 타임들. 오케이. 맞아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동사를 형사로 바꿔라.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to buy죠.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답을 정해놓고 갖다 맞추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to buy라는 형태를 써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buying은 쓸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죠. 한 남자가 있어요. 자꾸 희망사항이 나오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to buy를 씁니까? buying을 씁니까? 여긴 buying이 되겠죠. 이게 나였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쓴다고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차이는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걸 써먹죠. 우리 배운 걸 써먹으면 시제를 가진 진짜 동사건 시제를 갖지 않은 가짜 동사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현재 분사는 능동이죠. 능동지능이죠. 능동이라는 게 뭐예요? 행위자가 있다는 뜻이죠. 수식 받는 명사가 행위자입니다. 그 수식을 받는 애가 얘의 행위자예요. 오케이? 부정사는 얘에 대한 행위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해돼요? 다시. 이렇게 썼을 때 이 read에 대한 행위자가 따로 있어야 돼요. 없는데? 안 썼죠. 왜요? 똑같으니까. 내가 책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읽는다. 책도 쓸 필요 없죠. 왜요? 앞에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그 행위자가 따로 존재할 때 쓰는 겁니다. 분사는 그 수식받는 명사가 행위자일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는 지금 지호가 말한 것처럼 time buy를 하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를 쓴 거다. 형사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다시 집중. 넘어가죠. The general rule of thumb is to buy at least about 45 days in advance for the mass trip. 이게 은찬아 정신 차려 집중해.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한 45일 전? 한 달 반 정도 됐네요. 되게 빨리 사야 되네. 한 45일 전. 최소한 45일 전에 구매하는 것이 general rule of thumb. 이렇게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For international, 근데 잠깐만요. International trip, 국제여행 같은 경우에는 we'll want to book up to 6 months in advance. 한 6개월 전에 up to 6 months in advance. 한 6개월 전에 사기를 원합니다. 6개월 전이요? 6일 전에도 못 사게 생겼다, 야. 자, what is the best way to buy plane tickets? 항공권을 구매하는 제일 좋은 날이 언제냐? 과거에는 you may have, 잠깐만요. 과거에는 어디에 밑줄 쳐야 돼? may have bought. 여기다가 may buy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다시 have pp가 나면 무조건 뭐다? 이전 사건. have pp 이전 사건. 명시적으로 옛날에는 옛날 일 말하는 거야 라고 한 거니까 may have bought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는 겁니다. have pp는 옛날 얘기다. 옛날에는 화요일에 구매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To save money, 돈을 아끼려면 화요일에 사야 된다. On air travel. But 그러나 that is not always the case. 이거 무슨 말이야? That is not always the case. 그거 항상 사실인 거 아니야. 지금은 안 그래 이런 겁니다. One research shows that the ideal day, 가장 좋은 날이 있어요. To book a flight. 항공권을 구매하기에 제일 좋은 날은 is Sunday,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네요. 기분이 나쁘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뒤에 문제 잠깐 볼게요. 여기는 보기를 봐봐. 선택지를 보세요. 선택지를 잘 읽어봐. 지금 너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 자체가 to wake냐 waking이냐. 됐어요? 오케이? 근데 사실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면 안 돼요. 원래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야 되냐면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wake를 쓸 거냐 waking을 쓸 거냐 이렇게 나왔어야 돼. 이게 맞는 문제예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기를 그냥 그대로 옮기긴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to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to 혹시 나오게 된다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쓸 거니 ing 쓸 거니까 보기를 봐야 돼. 선택지를 딱 보고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전치사다. 그리고 요거 so 밑줄 쳐야겠죠? so 무슨 동사? 지각 동사. 됐죠? 그리고 그 67페이지 옆에 그 to 써놨죠. 거기에 써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26번 별표 치세요. 26번에 별표 치세요. 사실 얘도 문제는 거기 제가 좀 고쳐놨죠. 26번 제가 고쳐놨거든요. 그러니까 to 다음에 speak를 쓸 것이냐, speaking을 쓸 것이냐 제가 고쳐놨거든요. 딱 이렇게 나온다.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 옆에 써놨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비동사가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써놨으니까 그건 차분하게 한 번씩 읽어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됐죠? 그리고 밑으로 30번으로 내려와 보세요. 30번 보면 let 밑줄 치시고요. let 밑줄 치시고 사역동사죠. 그러니까 let me tell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1번에 별표 치세요. 31번에 별표 치시고 여기 설명 들으세요. 잘 봐봐. 31번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봐. 여기서 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문장이 주어지고 자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오케이? 답 보지 말고 그냥 여기만 봐봐. 딱 이거만 봐. 얘만 보면 문제를 푸는 순서는 읽고 해석 잘 이거 아니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you don't want 동사 your trip to ruined by expected energy bill. emergency bills 이렇게요. 됐죠? 동사 하나 접선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주어 동사 사이에 수, 태 괜찮아요. 뒤에 보니까 목적어 뒤에 to가 나오는데 to ruined 일단 이 표현이 틀렸어요. 실제 너희한테 물어볼 때도 이렇게 안 물어볼 거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to ruin이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오케이? 잠깐. 다시 이런 거야. 동사를 봤어? 앞을 보고 수태를 보기로 했어. 맞니? 그럼 가짜 동사도 앞을 보고 수태를 따져야 되는 거죠. 수는 따질 수 없으니까 태를 따지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투부정사 앞에 trip 있죠. 여행이 망칩니까? 여행을 망칩니까? 을에게 수동이네요. 수동이니까 투부정사 도 쓰면서 수동 도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to be ruined라는 형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o ruined라고 문제를 출제하면 중학생들도 맞춰요. 이거는. 어머나 to 다음에 이 pp를 썼네. 틀려. 이건 중학생들도 맞춘다고요. 그렇게 안 물어본다고. 오케이? to ruin을 써놓고 맞아 틀려라고 물어보게 될 거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원칙?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지는 것은 주어와의 관계를 봐라. 다만 시제를 가진 동사는 진짜 주어가 있을 거고 시제를 갖지 않은 동사는 없을 건데 없을 땐 진짜 동사의 행위자를 데리고 와서 관계를 따지면 된다고. 됐죠? 오케이? 다음 그리고 다른 거는 34번 같은 경우 33번이랑 34번 좀 간단한데요. 그냥 헤드에 밑줄 치시고 have에 밑줄 치시면 됩니다. 헤드, have 밑줄 치시면 됩니다. 33번 헤드는 뭐야? 사역동사예요. 34번 have 뭡니까? 사역동사예요. 거기만 밑줄 쳐놓으시면 되고요. 35번은 to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to 뭔지 아시죠? 전치사입니다. 어디에 반대하다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뭘 써야 돼? tasting 이라는 형태 써주시는 것이 맞겠다. 간단하죠? 어머나 잠깐만요. 38번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자 38번 봐봐. 얘도 보는 거야. 얘도 이렇게 물어보겠죠. to worry가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seems 동사입니다. 동사 왼쪽에 Georgia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Georgia 여기에 to worry가 나왔는데 앞에 행위자 없네요. 똑같아. Georgia 이렇게 있는 거죠. 오케이? Georgia라는 애가 걱정을 시키는 겁니까? 조지아에게 걱정을 시키는 겁니까? 둘 다 되죠. 맞잖아요. 둘 다 되잖아요. 조지아라는 애가 걱정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걱정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돼요. 그럼 어떡하죠? 만약에 조지아가 걱정을 시키는 거라면 뭐가 있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겠죠. 맞아요. 대상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대상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대상물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대상물을 앞으로 끌어냈다는 뜻입니다. 대상물을 앞으로 끌어낸 걸 뭐라고 합니까? 수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o be worried 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셨어요? 다시 진짜 동사의 행위자를 보고 수태를 따지는 거야. 가짜 동사 왼쪽에도 행위자가 있어야 돼. 있으면 그 의미상 주어를 가지고 태를 따지면 되는 거야. 없으면요. 데리고 와서 태를 따지면 된다. 됐어요? 오케이? 원칙을 지키세요. 알겠죠? 밑으로 갈까요? 밑에 하나 볼게요. 이 질문 봅시다. 봐봐. 이거 지난번에도 이런 짜잘짜잘한 질문들에서 시험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 다 봐야 된다. 꼼꼼하게 보는 거야. 아시겠죠? 가봅시다. Why the women's and men's shirts have buttons on different sides? 왜 여성과 남성의 그 단추 방향이 다릅니까? 너 이거 방향 다른 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 입어봤다고요? 어머나. 제가 아니라서. 어머. 정준이 그쪽이니? 그래. 그런 취향은 존중할게요. 자, 보니까 그럼 방향이 반대래요. 잠깐만 봐봐. 그러면 첫 문장을 딱 읽자마자 이런 생각도 들어야 되죠. 이 지문을 가지고
제목 써봐. 라고 하면 뭐 쓸 겁니까? 그냥 the reason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the reason.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그 옷의 버튼의 방향이 다른 이유 이렇게 말하면 제목이 되는 거죠. 첫 문장 내가 무슨 말 했었냐면 봐봐. 다시 봐봐. 내가 주제나 요지나 제목을 써라 라고 했을 때 전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제목으로서의 대표성을 갖기도 해요. 맞습니다. 허나 모두 되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니까 본문이 나오면 걔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딱 그거잖아요. 질문 던지고 있잖아요. 그럼 저게 주제란 얘기야. 오케이? 그럼 난 정답 쓸 때 뭘 쓰면 돼? The reaso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다시. 왜 다른 편에 있죠? Buttons were only for those who could afford to buy them. 사실 생각해보면 afford to buy them. afford란 단어는 능력이 되다 이거죠. 경제적 능력이 되는 것을 afford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upper class women, 그 상류층의 여성들은요, usually had, 잠깐만 had 밑줄 치시고 무슨 동사? 사역동사 써 있다잉. made가 하녀란 뜻이야. 하녀들한테 help them, 나를 도와라. getting into their outfit, 옷 입는 거 도와라. 이렇게요. 잠깐만요. getting 쓰면 돼요? 안 되죠. 왜요? 준사역동사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까 현도가 물어봤거든. 현도가 뭐 물어봤냐면, 아니 준사역동사일 때도 ing 쓸 수 있습니까? 있죠. 무조건 안 되진 않죠. 근데 어떤 관계가 돼야 돼? 하고 있는 중이어야 돼. 아니 그러면 그 하녀로 하여금 have them, 하녀로 하여금 getting into their outfit. 아니구나. 얘네가 그들, 그 상류층 여성들. 상류층 여성들은 계속 옷을 입고 있는 중이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완성이 안 되는 옷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 하는 중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다고 여기서는. 그러니 그냥 원형 부정사 또는 투부정사를 써라. get 또는 to get 이라는 형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It was difficult. 어렵다. To get into corset by yourself. 혼자서 이 코르셋 입는 거 어렵죠. 코르셋 뭔지 알죠? 이렇게 팍 조여가지고 입는. 여기서 갑자기 전 잘 알아요. 이러면 이상한 거야. 자, dressmakers knew that someone else would be doing the buttoning. 아마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왜냐면 이 정도 옷을 입을 사람이면 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하녀도 있고 좀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겠죠. So 그래서 they sewed, 바느질하다라는 뜻입니다. sewed, 바느질하다야. They sewed the button, 그 버튼 바느질 했는데 on the left side of women's garment. garment가 의복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성 의복의 왼쪽에다가 왜요? To make it easier for the maid to do them up right-handed.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to do them up. 잠깐만요. do them up. 오케이? 뭔지 아시죠? 이어동사니까 대명사 안에 있어. 이런 거 아시죠? 투부정사 앞에 for 나왔어.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의미상 주어라고 하죠. 오케이? 그 하녀가 to do them up right-handed. 오른손잡이가 이거 하는 것이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복의 왼쪽에다가 이렇게 채워넣고 이렇게 바느질 해놓은 거죠. But 그러나 man had less constructive outfit. 왜냐면 constructive가 뭔 뜻입니까? 거기 써놨습니다. 안 써놨니? 제한이 있는 이란 뜻이야. 덜 제한이 있는 옷을 입는다. 코르셋은 이거 그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그 조여야 되잖아. 조여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어? 뒤에 있잖아. 이게 막 끈을 막 운동화 끈 매듯이 막 뒤에서 조여야 되는데 내가 손을 뒤로 아이고야 그거 안 돼. 남자들 그런 코르셋 정준이 그런 거 입지 말고 안 입는단 말이죠. 그죠? Usually dress themselves. 스스로 옷을 입기 때문에 남들 도움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달려 있었다. 이런 거죠. 됐죠? 이유가 뭐냐?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그 정도야. 되셨죠? 뒤에 갑시다. 자, 뒤에 동명사인데요. 자, 동명사는 사실 동명사를 가지고 너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동명사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는 뭐? 이거죠. 오케이? 동명사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동명사 셀 수 없다. 셀 수 없으니까 얘는 셀 수 없는 거야. 셀 수 없으니까 단수 취급합니까? 복수 취급합니까? 무조건 단수 취급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여기를 단수로 받아준다라는 거.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 다른 거는 그렇게 막 자주 나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주어 자리 쓰인다. 잠깐만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시죠? Smoking cigarettes here. 한 다음에 여기다가 is를 쓴다라는 거. 그 정도만 봐주시라. 됐죠? 동명사 의미상 이거 봐봐. 동명사 의미상 주어는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소유격을 쓰는 것이 맞지만 목적격도 허용을 한다. 허용합니다. 괜찮습니다. 됐죠? 밑으로 갈게요. 근데 이 밑에서 얘들아, 거기다가 그 밑줄 쳐놨는데 이거는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잖아. 그죠? 이거는 야, 이 정도는 한번 외워야지. 근데 외워야지 뭐 점점점 이러면 안 된다잉. 읽어봐야 돼.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자, 근데 하나하나 읽어보시다 보면 공통적으로 투부정사는 어때요? 투부정사는 그렇지.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느낌들이 있죠. 동의한다, 선택한다, 결정한다, 기대한다, 전부 다 계획한다, 전부 다 앞에 것들이죠. 미래 것들이란 말이죠. 됐죠?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과거지향적이다. 됐죠? 과거지향적인데 실제로 너희한테 혹시라도 물어보면 거기 밑줄 쳐놨습니다. consider, suggest, mind 이 세 단어만큼은 반드시 외우시라. 알죠? 특히나 우리가 suggest랑 consider 같은 경우에 밑줄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suggest나 consider는 보통 사명식으로 많이 씁니다. consider that, suggest that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절을 취할 때는 대절을 취하는데요. 준동사를 취할 때는 동명사를 취해야 된다는 거. 요거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밑에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 이건 시험 안 나옵니다. 낼 수가 없잖아. 왜냐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의미도 똑같아. 왜 되겠어? 밑에 별표 쳐져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forget, remember, regret. try는 제가 밑줄 안 쳤죠.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forget과 remember 반드시 외우시라. forget과 remember는 반드시 외우시라. forget과 remember 뒤에 투부정사 나왔어. 뭐? 해야 할 것. 미래지향적이고요. ing 나오면 한 것. 동명사 과거지향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3번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 있는데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거 별표 치시고 be worth ing. 어머나 이거 봤죠? 우리의 애단이 터치다운을 했는데 그것이 뭐 기억할 가치가 있었다. 그게 remember, 그 worth remembering 이거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거. 암기하시라.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옆으로 넘어가 봐. 69페이지 바로 봐봐. 69페이지에 아예 문제로 처음에 나왔습니다. 어디 나와있냐면 be worth ing. 잠깐만요. 그 밑줄 쳐놨는데 be worth ing, have trouble ing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란다. 이거 전부 다 동명사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be worth ing 같은 말 써놨습니다. 동의어. be worthwhile to, be worthy of ing 이런 식의 표현들도 동의어 표현이 있다. 밑에 have trouble ing는 뭐뭐 하는 것을 어려움이 없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 4번 한번 묶으세요. 4번 거 한번 묶으세요. 됐죠? 왜 묶었는지 아시죠? suggest 있어요. mind가 있습니다. 동명사 쓴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이런 거지. 내가 암기하고 있어. 엄청 쉬워. 암기를 안 했어. 헷갈려. 암기하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그 12번 보세요. 12번에 having a good friend 한 다음에 is 쓴다라는 거.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모르는 친구들 좀 있는데 15번 보세요. 15번에 there is no ing 써놨습니다. there is no ing 뭐뭐는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to와 같은 말입니다. 이거 혹시 학교에서 수업하시면서 동명사 관용 표현 알려주신 거 있어요? 따로? 추가로 없었어요? 요 정도까지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사실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 정도까지는 알아둡시다. 어떤 거? be worth ing, there is no ing 요거 정도는 알아둡시다. 사실 그리고 킨 목적어 from ing도 마찬가지로 동명사의 관용 표현 중에 들어가요. 오케이? 알아두시고. 자, 밑에 가서 사실은 17번도 물어볼 수는 있어요. 17번. 이거 많이 봤던 거죠. 중학교 때. stop 다음에 ing 쓰면 행위 자체를 멈추다라는 뜻이고요. start 다음에 to를 쓰면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다. 이 뜻이 되는 거. 차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밑에 지문 같이 볼게요. 여기 보세요. 해봅시다. Some untrue weather fact seem to spread. untrue weather잖아요. untrue weather fact니까 사실이 아닌 거죠. 사실이 아닌 날씨에 대한 사실들이 말이 좀 웃기네요.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Here are weather myth. 잠깐만요. weather myth. myth란 표현 썼죠. fact
팩트가 아니라 미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원래 너희가 알고 있는 미스는 뭡니까? 신화. 신화가 뭡니까? 구라. 이거죠.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대요. 그걸 믿어요? 그 진짜 어머나 진짜 알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늘과 쑥만 먹다가 사람 됐대요. 그걸 믿어요? 안 믿잖아. 구라죠, 구라. 그죠? You should stop believing. 믿는 것을 멈추는 거. 믿기 위해서 걸음을 이상하잖아. 믿는 것을 멈춰야 되는 그러한 신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건 알죠? 어이구 무릎이 쑤시는 걸 보니까 비가 오겠어. 이거는 과학적 근거 있는 거 아시죠?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하죠. 습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실제로 신경통이 온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늙어서 아픈 것이 아닌가. 자, 가보죠. Taping your windows protects your home. 창문을 막 테이핑을 하면 당신이 집을 지킬 수 있어요. 진짜? 사실 이거보다 우린 그거 있죠. 신문지 막 이렇게 붙여놓으면 효과가 있다고. 효과가 있나? 해본 적이 없네. 아무튼 all the device. 자, 잠깐만요. suggest 나왔습니다. suggest보다 아까 했었죠. 뒤에 동명사. Taping windows during a hurricane. hurricane 온 동안에 창문을 막 테이핑 해놓으면 테이핑 해놔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But 그러나 it can actually create larger and more dangerous pieces of glass. 오히려 이게 차라리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데 커다란 조각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입니다. You will get electrocuted. 이게 무슨 말이야? 일렉트로 전기로 큐티드 처리가 되어진다. 전기로 처리되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감전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감전된다 이거요. 만약에 you touch someone struck by lightning. 자, 봐봐. 그 번개 맞은 누군가를 만지면 너도 감전된다. 일단 내 주변에 번개 맞은 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straw 과거분사죠. You cannot pass on electric shock onto someone else. 다른 사람한테 전기를 전달할 수는 없죠. 네가 뱀장어도 아니고요. Our body is a poor conductor. 컨덕터가 뭡니까? 전도체. 당신의 몸뚱아리는요 굉장히 좋지 않은 전도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Therefore, 그러니까 어이구 여기 나왔다. Therefore, 그러니까 be worth ing. Worrying about anymore.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어. 괜찮아. 이렇게 되셨죠. 자, 뒤에 넘어가 보세요. 뒤에 넘어가서 분사인데요. 자, 분사인데 분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잠깐만 요거 하나만 자 보세요.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 여기 봐봐. 잘 봐봐.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데 예쁜 분필이 없네. 그냥 할게요. 봐봐. 잘 들어봐. 내가 주어 동사를 썼어요. 주어 동사를 썼는데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내가 말을 좀 더 할 거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주어 동사를 쓰고 나서 나 접속사 쓸래?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주어 동사 쓰고 접속사 주어 동사를 쓰는 절의 형태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주어 동사 썼어. 아 근데 너무 길어. 접속사 또 쓰고 귀찮아. 또 선택은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준동사로요. 됐어요? 다시 봐봐. 내 선택입니다. 주어랑 동사를 쓰고 나서 뒤에 나오는 추가적인 정보를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형태를 쓰건 아니면 주어, 동사를 쓰고 여기다가 준동사라는 형태를 쓰건 네 맘입니다. 네가 알아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잠깐만요. 네 맘이야 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해보자면 네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야? 여기서 절의 형태를 뭐로? 구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구의 형태를 절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잠깐 문장을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줄였었어요. 줄였었다고요. 줄여서 썼다고요. 그렇게 줄여도 되는 기본 조건이 뭡니까? 정보의 전달량이 같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내가 절의 형태로 썼을 때랑 구의 형태로 썼을 때랑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진 정보량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량은 같은 상태에서 줄었으니까 경제적으로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의미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문법적 특성도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절의 종류가 명, 형, 부 세 가지였었죠. 그럼 명사 절이었어. 구로 바꿨어. 무슨 구야? 명사 구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명사 절은 부정사나 동명사로 바뀌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애시당초에 형용사 절이었어. 형용사 절을 구로 바꿀 거야. 그게 뭘로 바뀌는 겁니까? 부정사나 분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머릿속에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관계 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 있죠. 그 관계 대명사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관계 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에 첫 번째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죠. 다시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를 생략했어요. 뭐가 남을까요? 그 비동사에 대한 보호가 남아 있겠죠. 그 자리에 ing나 pp가 있을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형용사 절이었던 애가 분사만 남으니까 형용사 구가 된 거죠. 이해되세요? 다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A상태 부사 절이었어요. 부사 절을 구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부사 구가 됩니다. 근데 부사 구의 종류가 부정사랑 분사 두 가지예요. 오케이? 어떤 상황에는 부정사를 쓰고 어떤 상황에는 분사 구문을 써야 됩니까? 아까 내가 말했죠. 너희가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 여기다 부정사를 쓸 거니 아니면 분사 구문 쓸 거니 너희는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인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꿀 때 어떨 때는 부정사, 어떨 때는 분사 구문으로 바꿉니다. 결론부터 목적 결과는 투부정사가 되고요. 나머지는 분사 구문이 됩니다. 이 투부정사가 된다고요? 그게 뭡니까? enough to, to to예요. 오케이? enough to가 뭡니까? 뭐 할 만큼 충분히. 그래서 결과적으로 돼. 그게 so that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in order to, in order that. 그게 목적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적과 결과만 투부정사가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분사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사 구문에서 뭘 배웠냐면 시간의 분사 구문, 이유의 분사 구문, 양보의 분사 구문을 배웠던 거예요. 거기 너희가 배웠던 그 분사 구문들의 이름이 전부 다 저거잖아요. 부사절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오케이? 자,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분사는 분사 구문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뭐다? 다음 시간에 화, 목에 정리할게요. 분사 구문은 딱 하나야.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꿨다. 뭘 이용해서? 분사를 이용해서. 그럼 너 현재 분사 쓸 거니 과거 분사 쓸 거니는 원칙만 지켜라.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형용사니까 누구와의 관계를 따져라?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라. 이게 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문법은 생각보다 원칙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오늘 수업한 내용들 좀 어렵죠. 특히 나 문법 잘 모르는데 약한데 라고 하는 친구들은 되게 어렵고 지루하고 힘들다, 졸립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고생들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어려우니까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명심하세요. 내가 어려워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안 들었어. 안 들으니까 그 다음이 또 어려운 거야. 어려우니까 또 안 들었어.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안 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못 들은 게 아니라고. 그걸 한번 끊으라고. 들어야 된다고. 암기해 놓으라고. 그래야 그 다음이 쉬워져요. 오늘은 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은 쉬울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이요. 여기까지. 잠깐 과제 드릴게요.